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대한 역사적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듣는 공식적인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어떤 숨겨진 설계도가 그 뒤에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청사진을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모든 건 이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1095년 교황 우르바노 2세의 이 외침. 이게 유럽 전체를 뒤흔들면서 무려 200년 동안 이어질 거대한 전쟁, 바로 제1처 십자군의 막을 열게 되죠. 이게 우리가 아는 공식적인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질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과연 이게 정말 신의 뜻을 받든 성스러운 전쟁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사실은 아주 잘 짜인 각본에 따라 움직인 거대한 정치 쇼에 불과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무대 뒤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 신의 이름으로 교황의 계략입니다. 십자군 전쟁을 단순한 종교 전쟁이 아니라 한 사람의 엄청난 야망이 담긴 아주 치밀한 정치적 계략으로 한번 다시 들여다볼 겁니다. 일단 겉으로 내세운 명분은 정말 그럴듯했어요. 동로마 제국이 이슬람 세력에 밀려서 제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절박하게 요청했다는 거죠. 하지만 바로 그 이면에 아주 결정적인 배경이 숨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기 불과 41년 전인 1054년에 동방교회랑 서방교회가 서로를 파문하면서 완전히 갈랐었다는 사실이에요. 대분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를 이단 취급하던 숙적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 교황 우르바노 2세의 눈에 이 요청은 그냥 도와달라는 SOS가 아니었던 거죠. 이건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여기 이 4단계 계획을 좀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첫째, 공식 요청을 받았으니 완벽한 명분을 확보하고요. 둘째, 이걸 성스러운 전쟁으로 포장해서 아무도 거부할 수 없게 만듭니다. 셋째, 이 전쟁을 빌미로 맨날 서로 싸우던 유럽 귀족들을 교황의 깃발 아래 하나로 뭉치게 하고요. 최종 목표는 바로 이 힘으로 갈라져 나간 동방교회까지 로마 교황의 발 아래 두려는 정말 거대한 그림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교황이 계획한 이 도움은 과연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그 결과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아이러니했습니다. 돕겠다고 떠났던 십자군이 결국 1204년에 자기들 기독교 형제의 도시인 콘스탄티노플을 무자비하게 약탈하고 점령해버렸거든요. 도움은 결국 침략이 됐고 동맹은 파괴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바로 이겁니다. 십자군 전쟁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보여줘요. 우리가 표면에서 보는 건 종종 아주 잘 짜인 연극일 뿐이고 진짜 역사를 움직이는 동력은 그 무대 뒤에서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구조, 보이지 않는 청사진이라는 걸 말이죠. 그럼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알겠다. 중세시대엔 그랬구나. 그럼 이런 숨겨진 설계도는 과연 과거에만 있었던 걸까요? 자, 이제 시선을 확 돌려서 바로 우리 시대에 구축되고 있는 또 다른 거대한 청사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디지털 자본 요새입니다. 이번엔 정부나 기관의 감시망을 완벽하게 피해서 자본을 움직이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 그 설계도를 들여다볼 거예요. 이 거대한 디지털 요새는 세 개의 핵심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표를 보시면 역할 분담이 정말 기가 막히게 짜여 있습니다. 첫째, 테더. 이건 가치를 미국 달러에 딱 고정시켜서 디지털 세상의 현금 역할을 합니다. 둘째, 솔라나. 이건 그 현금을 어마어마한 속도로 옮기는 일종의 고액수표 같은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플. 이건 기존 은행들과 연결되는 유일한 공식적인 다리 역할을 수행하죠. 그런데 이 세 기둥만으로는 요새가 완성되지 않아요. 모든 걸 하나로 딱 묶어줄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필요했거든요. 바로 WXRP라는 기술입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은행들이 신뢰하는 자산인 리플을 솔라나라는 초고속 고속도로 위에서 쌩쌩 달릴 수 있도록 포장하는 기술이에요. 안정성과 속도, 이 둘의 장점만 쏙 빼서 합쳐버린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게 합쳐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바로 이겁니다. 사실상 아무런 위험도 감시도 없이 자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완벽한 자산 이전 엔진이 탄생하는 거죠. 이건 그냥 우연히 기술이 발전해서 생긴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자본이 감시를 피해 이동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획된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례로 넘어가서 기술의 세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AI의 발전을 가로막는 메모리 장벽이라는 공식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릴 또 다른 숨겨진 청사진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개발자들이 질문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데이터를 더 빨리 옮길까가 아니라 잠깐만 데이터를 아예 안 옮길 수는 없나?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에서 큐맵 아키텍처라는 혁명이 시작된 겁니다. 그 혁신적인 효율성이 바로 이 비교에서 드러나요. 기존 방식은 AI 모델을 한번 돌리려면 수백 기가바이트에 달하는 데이터를 통째로 메모리에서 프로세서로 옮겨야 했어요.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들죠. 하지만 큐맵 방식은요? 100기가짜리 데이터를 옮기는 대신 그 데이터의 위치랑 구조 정보가 담긴 이름표, 그러니까 딱 8바이트짜리 주소 하나만 보내면 끝납니다.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핵심은 바로 제로 카피, 즉 복사를 없애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도서관에서 책 한 권을 읽으려고 책 전체를 복사해서 내 자리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책이 어디 꽂혀 있는지, 그 위치 정보, 즉 도서 분류 기호만 알면 바로 가서 원하는 페이지를 펼쳐볼 수 있는 것과 같아요. 데이터를 수직으로 쌓고 그 꼭대기 주소만 알면 되는 거죠. 이 숨겨진 설계가 가져온 결과는 그야말로 엄청납니다. 데이터 이동이라는 이 근본적인 병목 현상을 해결했더니 기존 GPU랑 비교했을 때 AI 추론 속도가 무려 100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속도가 좀 빨라진 게 아니라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뀌는 순간인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사례, 교황의 계략, 디지털 자본 요새, 그리고 8바이트 컴퓨팅 혁명을 살펴봤습니다. 전혀 달라 보이는 이 이야기들 속에 사실은 하나의 공통된 패턴이 숨어 있어요. 이제 그 거대한 패턴을 한번 조망해 보겠습니다. 역사는 그냥 쭉 직선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이 6단계의 거대한 순환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흥기에서 시작해서 성장이 멈추는 정체, 문제가 터지는 위기 단계를 거치죠. 그러다 결국 쇠퇴하고 기존의 방식과 단절된 후에야 마침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십자군, 자본 요새, 8바이트 컴퓨팅 혁명, 이 세 가지 모두 기존 시스템이 한계에 부딪힌 위기 상황에서 그 판을 완전히 새로 짜려는 새로운 도약의 시도들이었던 셈입니다. 우리가 목격하는 건 그냥 개별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문명이 위기에 대응하고 진화하는 바로 그 근본적인 패턴인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공식적인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거대한 무대 뒤에서 다음 시대를 준비하며 조용히 그려지고 있는 진짜 청사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 답을 찾는 건 바로 우리 모두의 몫일 겁니다.